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21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 아빠는 너무 부식이거든. 우리 아빠 말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30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진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오글거리는 글을 읽고 써. 그래, 그렇게 합시다. 밤낮 주자구다가. 주작이란 말더러. 나는 이상한 사람들. 주작이란 말더러. 다시. 아 근데 이거 뭐 그렇게 갑자기 이런 글을 읽고 그러세요? 좋은데? 좋아? 좋았죠. 굉장히 네. 오글거리는데? 네, 이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40년간 고민 상담 칼럼을 집필했던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요? 해야죠 인사.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죠. 네. 네. 죄송해요. 근데 여기서 인사하면 너무 어색해요.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았어요? 자연스러웠어. 난 준비되어 있으니 살 준비가.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저희 신부님들과 미녀 MC입니다. 저 살 좀 빠져. 네. 예. 아, 근데 진짜 좀 빠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머리도 오늘 났어요. 머리 났어요. 네, 머리 났어. 오. 아이 그 너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하시죠. 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바로 이 칼럼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딸의 모습을 다룬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이라는 영화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이죠? 네네, 애니메이션. 이 만화 보면 전반적으로 딸과 아버지의 갈등을 주로 그립니다. 근데 왜냐면 딸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아버지는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딸이 대학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가족들끼리 이렇게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딸은 아버지한테 자기가 만든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보여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 정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미국 아버지 같네요. 네, 굉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아버지들은 쿨하다고 생각하는데 만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케이파도, 케이파도. 그거죠. 케이파. 이건 미국 파. 어쨌든 그래가지고 KT가 제가 실패할 것 같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실패란 아픈 법이거든. 대안이라도 있으면 좋잖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대사가 그 아버지 그 릭의 성향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게 본인 실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눈에 자식들은 언제나 또 어리게 보이지만 또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죠. 부모의 눈에 자녀들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들 또한 성장해 나가는 법이죠. 뭐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왜 미첼 가족에서도 이 아버지와 그 딸 케이티의 갈등이 계속 나오죠. 기계들 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몽땅 다 잡혀가잖아요. 그 장면 되게 재밌었는데 그 장면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계속 안전한 곳에 숨어 있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네가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 숨어 있자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또 다르죠. 엄마는 또 딸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살면서 상처도 받는 법이야. 네, 저도 그 장면 좀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머물러 있게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언제나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또 있지만, 언젠가는 바다로 나가야 하는 거고, 자녀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살면서 상처도 받는 법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을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상처도 받지만 또 상처가 아물기도 하면서 모두들 조금씩 다 어른이 되어 가지요. 아버지가 항구가 되어주고자 했던 그 마음 참 좋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또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그 안전한 장소에서 계속 숨어 있자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계속 그렇게 숨어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영화 전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미첼 가족이 숨어 있을 때 불량 로봇 2대가 되게 잘 보이죠. 네, 걔들 막 이렇게 막 그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들을 보면서 이제 그 KT가 막 계획을 잡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다 구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걸 막 기쁜 마음으로 릭한테 이렇게 보여주죠. 근데 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꿈도 꾸지 마. 밖은 너무 위험해. 여기 숨어서 안전한 선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KT가 설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더 말하고 싶은데 이걸 더 말하면 스포일러니까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중요한 건 그 모험을 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 보면서 이제 그 KT가 만든 영화를 아빠가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 중에서 아버지 릭을 투영해서 만든 경사 캐릭터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KT도 겉으로는 이제 아버지랑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되게 아버지랑 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처음에 아버지한테 자기 영화를 보여주는 장면도 그렇고 결국 이제 KT에게는 영화가 자기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족들이랑도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느꼈던 게 영화라는 게 어쨌든 관객을 상정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KT가 상정했던 관객은 제일 처음에 영화를 봐주길 바랬던 사람은 가족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따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맞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진심이 통했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내 영화 봤다. 진작 봤어야 하는데. 근데 후속편에서는 경사가 그러니까 자기죠. 경사 개경찰에게 그러니까 KT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자기는 항상 곁에서 도와주겠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보내고 그래서 그때 보면 KT가 굉장히 사랑받는 아주 흡족한 정말 그 따스한 표정으로 그것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이 참 와닿았었습니다. 이게 딸과 아버지가 화해가 일어났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 전에는 서로 그냥 바라기만 해서 좀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딸에게 바라기만 하고 딸은 아버지에게 바라기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서로 바라기만 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둘 다 아들이니까 이제 딸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아빠가 어렸을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 너무 바쁘셔서 그때는 같이 자주 있지는 못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58년생이신데도 아직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가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시는 분이다 싶기도 하고 되게 저희 아빠가 너무 따뜻하시고 특히 저희 딸들한테 오빠한테는 별로 안 그러시는데 딸들한테는 엄청 정말 따뜻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뭉클하네요 갑자기. 좋습니다. 저는 근데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왜 그런 질문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어떤 하느님 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었으면 되게 그게 잘 와닿는데 만약에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그 자비하신 하느님 상이 잘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올바른 하느님 상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진 상에 잡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거죠? 맞습니다. 역시 훌륭했던 학생은 성장해도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이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114망에 나와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 아버지는 멀리 있거나 부재하거나 엄격하거나 고압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매 순간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여러분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좋았다면 또 하느님께 잘 나갈 수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참된 부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교황님의 지향을 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하느님 상이 쉽게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왜곡될 수 있는 하느님 상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죠. 왜곡된 하느님 우상.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럼 바라보는 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비출까요? 어떻게 하니? 저희 아빠는 아이고 안에 애가 없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애가 없는데 왜 물어봐요? 네, 이런 인내심이 사실은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인내와 사랑을 경험한 그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그런 법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부모의 인내 안에서 신뢰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29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외부에 닫혀있는 배타적인 관계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친지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족과 교류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신뢰에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다니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는데 성전에서 다시 찾으시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할 때 성모님이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 어떤 그런 인내와 신뢰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고 할 때 그럼 우리 역시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건 신뢰와 인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들의 인내심에서 자녀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걸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가족,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를 다룬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을 나눠봤는데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을 되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었던 영화 같아요. 저도 저희 아빠가 생각나서 더 감동적으로 봤던 것 같고 오늘도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드리고 그러고 자야겠네요. 날 푼다고 하나 봐요. 그게 전 잘해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시고 함께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다 같이
아버지께 가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주무시는 건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꼭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나 노래, 책, 시 다 좋아요. 같이 나누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